매주 이 시간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자,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요,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내년이면 8순이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도 성격이 아주 강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저희 삼남매 역시 이런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아버지께서 동네 우드볼 동호회에 가입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버지보다 한 16살가량 적은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가 되셨습니다. 얼마 전 싫다고 거절한 우리 삼남매와 그 여성분을 만나게 하려고 굳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앞으로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면서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동생들은 그 여성분이 분명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는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지 우리 가족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어머니는 힘들게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는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연애도 하시네요. 요즘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동생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여를 받던가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여성분이 다 가져가고 말 거라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십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그 사람은 돈에 조금도 욕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막내 동생은 세상에 돈 없는 팔순 노인과 함께 하겠다는 여자는 없다. 이건 무조건 돈 때문이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그분과 혼인신고라도 하고 재산이라도 건네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성분의 뒷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분명히 의심스러운 이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 점을 아버지께서 보여야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 하자고 할 수가 없네요. 분명 아버지 성격에 뒷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발대발 하실 게 뻔하거든요. 아버지의 뒤늦은 연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삼남매는 참 요즘 불안하고 씁쓸합니다. 삼남매도 불안씁쓸하고 아버님도 여생을 보낼 분을 만났는데 자식들이 반대를 하니 불안씁쓸하고 괘씸할 수도 있죠. 괘씸하고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리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꽃뱀인 확률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분과 이제 어떤 결혼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재산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산은 아버님 혼자서 일구신 재산이 아닙니다. 뒷바라지 하신 그 어머니의 공은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전 재산을 그렇게 정리한 후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생을 그분과 보낸다면 최대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팔순에서 어떤
재혼을 하신다는 건 반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는 거에 대해 거기까지가 아마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나하고 비슷한데 집사람 돌아가서 내보고 재혼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노발돼 버렸죠. 안 된다고. 나는 엄마만 사랑했었고 앞으로 사랑한다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 세상 살아야지. 나이도 이제 많은데 능력 있으면 가야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영화 보시고 봐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재산은 분명히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봐도 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으네. 미리 아들 몫은 주고 노후를 이렇게 보살펴준다는데 왜 반대를 해? 아니 근데 사실 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괘씸하기는 괘씸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인생이지. 그리고 자기가 일궈놓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네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오는 거는 잘못이지. 결혼은 하지 말고 친구로 그냥 사귀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 연애만 하시라 그래야지. 되게 늦게 만난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병이 나거나 그러면 그냥 가버리니까 그 보장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애인으로 그냥. 네. 세대 간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예, 예. 이런 경우들이 요새 들어서 이제 더욱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노년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네,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만나죠. 아, 주변에서도 그래요? 많이 만나고 사실 네. 상담하러도 많이 오시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나의 인생, 나의 여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이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욜로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연애하고 싶고 그죠. 이런 그렇죠. 기본적인 욕구, 네네. 예뻐지고 싶고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그러게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까 시민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여자분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여자분한테도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식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그러네요, 간단치 또. 않습니다. 네네. 이게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 갈등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년이면은 팔순인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기셨다. 자식들이 지금 이 걱정이 상당히 크고요. 이제 여기에는 아까도 사연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 연금, 예. 아까 또 이 사연은 아니었지만은 이 거리에서 말씀하신 꽃뱀 얘기 막 이게 툭툭 먼저 튀어나와 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뭘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뭘 조심해야 돼요? 아니, 꽃뱀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말을 조심해야 말을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사연에 이 자식들 입장,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보면 이거 월권행위죠. 아니, 부모님이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젊었을 때는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좀 그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월급 받았고 지금은 연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하게 살면서 네.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감정에서 좀 분리시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아버지의 인생보다는 먼저 돌아가신 엄마의 안쓰러움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감정에 플러스 자기의 이득, 우리한테 돌아올 이 유산이 네네.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왜 그거를 신경 쓰느냐 이거죠. 이제 다 만약에 키웠고 왜냐하면 8순이시면 자제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이미 성장해가지고 그렇죠. 다 가정을 이루고 네. 있고 네. 다 자기 직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자식을 좀 괴롭히거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 지금 살아가실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 거기다가 오손도손 어쨌든 할 수 있는 여생을 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이제 나타나셨어요. 네. 그럼 박수 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박수 칠 이제 일.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운 거 그죠?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밉기도 하겠죠. 고생만 시키더니 음. 뭐 그런 감정 그리고 다시 그 여자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돌아가신 어머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우리가 충성심 갈등이라고 그러는 그건 다 이해가 돼요. 네네. 그리고 정말 아니할 말로 완전히 재산을 그 여자분한테 털려가지고 다시 그 아버님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다시 또 그죠? 네네. 예. 의존할 부양을 수밖에 받아야 없는. 될 그 걱정까지는 전 이해가 되는데 네. 증여를 뭐 미리 해줘야 되겠거니 뭐 그죠? 지나치게 꽃뱀으로 막 매도를 그건 정말 월권이죠. 그건 아버님의 고유한 권한을 우리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정말 노년의 아버님이 우리한테 기대지 않고 네. 다시 그 여성분 만나서 활기차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참 이게 기준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분이 뭐 재산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양을 뭐 아직까지도 도움을 받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죠. 네.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낯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네. 뭐 그죠 결혼 문제로 뭐 오빠가 반대하는 그런 사례를 했지만 네. 요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건 당연히 아버님이죠. 그걸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 선택도 본인한테 있듯이.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부모님 간섭 안 받고 싶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이게. 문제는 부모님 재산도 내가 좀 미리 증여받고 싶고. 네.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의 결혼,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혼 때문에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황혼, 뭐 재혼,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이혼이 크고. 많은 만큼 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재혼 가족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끝까지 혼자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짝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어르신들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반대한다 해서 결혼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부모님 결혼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반대한다고 부모님 결혼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허락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족의 의견을 좀 이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차원이지 네. 허락을 꼭 맡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모든 허락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가족이 막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네. 내 인생이 네 인생이고 네. 부모님도 날 그렇게 키고 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부모님 인생인데 지금 여기서도 내가 할 얘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네. 이 가족관 안에서도 네. 잘 이렇게 떨어져서 독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못 떨어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덜 떨어진 사람. 네. 잘 떨어져서 나와서 네.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스스로가 잘 그걸 만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는가 이제 네. 이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끈끈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관계는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잘 쓰면서도 적당히 건강하게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데 이건 뭔가를 좀 착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형제들이 잘 삼남매가 의견을 해서 저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도 노후에 행복하게 잘 사시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죠?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버님이 정말 재산을 다 털려서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그 경우만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없을까? 네네.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지만 굳이 아버님의 목표가 꼭 이 여자하고 제도적인 결혼,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겠다가 아니시라면 뭐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동거를 하실 수도 있고 오며 가며 정말 이성친구로 사귈 수도 있는데 아버님의 생각이 어떤지 또 그 여자분의 생각은 어떤지는 또 물어봐야 돼요. 이 여자분이 돈만을 100% 목표로 한다면 그건 정말 꽃뱀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연세 80대신 남자분하고 사귀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또. 예. 예. 그것도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 그게 전부면 비난 받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할 거고 만약 그 여자분의 만약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웃기고 있네. 우리 엄마를 도대체 어떻게 봐서 엄마 그딴 집하고는 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민분이 99.9%는 그건 지나친 말씀이시고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건 당연한데 네. 최악의 경우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삼남매가 좀 잘 전략을 짜셔서 네. 아버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죠.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 네네. 아버님한테 얼마나 다가가서 그러면 해주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사연에도 뭐라 그러냐면 저희도 웬만하면 아버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피한다고. 애쓰고 네.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너무 세가지고 우린 피한다. 네, 평생 피하고 살았다. 그렇게 네. 나오시는데 그럼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구나. 나도 이제 조금 수정을 좀 하면서 네네. 노후를 좀 이제 조금 안정되게 사랑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그리고 이 삼남매의 자녀분들이 지금 제가 자꾸 감정을 좀 분리시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미운 거는 맞아요. 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는 잘해주지 않더니 이 어린 여성분 이제 와서 막 다정하거든. 예, 다정하게 네. 손 붙잡고 오시니까 그 꼴도 사실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힘들죠. 예. 아,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나 함부로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저 아주머니한테는 밥도 이렇게 막 설거지도 해주는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막 챙겨주는 것 같고, 손도 붙잡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눈에 그 부분이 이제 미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기에 플러스 이제 돈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내 돈이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식 입장에서 연애만 하세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혼인 신고는 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왜 신경 씁니까? 그 부분까지. 그 혼인 신고를 그러면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달라요. 연애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연애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 어떤 법적인 절차. 합의이자. 예. 그리고 책임이자. 심리적으로도 달라요. 벌써. 그렇죠. 연애만 하는 거하고 결혼 관계에서의 상대방하고의 관계, 심리적인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산 때문에 뭐 연애만 하세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재산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아버지가 지금 읽어놓은 이 재산이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도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자식이 입장에서 이거는 어머니의 몫까지 다 이렇게 그 여성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네네. 그 부분까지는. 네네. 이제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 이 아버지 성격에 노발대발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깔고 최악의 경우만 방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분이 뒷조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뒷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불손할 뿐더러 그러게요. 저는 평판 조회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기업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도 평판은 조회를 해보거든요. 네. 근데 그 평판을 조회하는 것조차 자녀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염려를 좀 덜기 위해서 아버님이 그냥 무조건 좋다고 빠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 좀 한번 알아보시라고. 네. 당연히 그 여자분 자녀 입장에서도 뭐 아버님 그죠? 재산 상태까지를 뭐 조회는 안 해보겠지만 네. 그걸 어림잡아 좀 짐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그 걱정이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자른 것은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럼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화도 안 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서로 피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아버님도 아이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아이들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피했던 분인데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렇죠. 직면할 수 없었던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실마리를 전 자녀분들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팔순이 대신 지금은 또 사랑하는 여자에 빠져있는 그 아버님이 생각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고요. 이제는 벌써 자녀들이 한 40대가 됐으니까 네. 가정도 이루시고 자녀들이 실마리를 푸셔야죠.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렇게 다 떨쳐버리고 그냥 사실 때까지 그냥 즐겁게 사시는 것 쪽에다 목표를 그리고
아버님이 굳이 그 여성하고 식사하겠다는 자리를 굳이 거절할 건 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식들하고 자리를 만들고 싶은 그 욕구도 조금 좀 인정해 주시고 전 자녀들이 좀 실마리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팔순 때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뭐 변하랴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포기라는 것보다는 네네.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여성을 배제시키고 요 가족들, 그러니까 삼남매와 아버지와 이제 가족회의처럼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엄마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좀 속상했던 부분들. 그리고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하고의 관계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좀 풀어내면 이 아버님도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이 아버님한테. 뭐냐면, 내가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과거를 되돌아봤더니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과거에 좀 잘못한 게 있더라.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야. 네. 뭐 힘들었을 거야라는 그런 시간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원장 선생님의 얘기를 하셔서 전 가족 상담을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예. 그동안의 감정을 가진 삼남매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활한 대화가 실마리가 잘 안 풀릴 겁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 계신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면 훨씬 부드럽게 풀리죠. 네. 뭐 요즘에는 뭐 상담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부감 가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